뉴스투데이입니다. 선택 2016 총선 기획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수 을 선거구는 4선에 도전하는 현역 의원의 국민의당 공천 싸움과 정치 신인들의 공세가 치열합니다. 후보들의 이력이나 선거 공약도 다양합니다. 권남기, 김종태 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부대변인을 맡고 있는 심정우 후보는 여수시를 대한민국 선진화 1번지로 만들어 행복한 여수의 꿈을 실현하겠다고 말합니다. 교육과 의료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웅천과 소동을 잇는 해상 교량을 멋있게 만들어내겠습니다. 해군 중령 출신인 김성훈 후보는 현재의 지역 정치 구도론 중앙정부와 소통할 창구가 없다며 기존 정치판을 새롭게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름다운 미양을 포함해 관광 자원이 풍부한 여수에 새로운 관광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양과 돌산반도가 있는데 두 개의 일지도들을 만들어서 관광 인프라를 확실하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만화가이면서 문재인 의원의 대변인을 맡았던 백무현 후보는 여수의 낡은 인물을 타파하고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면 여수 시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참된 일꾼이 되겠다고 자신합니다. 여수 산단에 우리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여수시 의원을 역임했던 최무경 후보는 1,300만 명 관광 시대에 맞춘 관광객이 머물고 싶은 여수 건설을 내세우며 더불어민주당 공천 경쟁에 나섰습니다. 여수 산단의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환원하고 특별교부세 신설로 살림살이 증대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합니다. 웅천서간 교량건설에 국비를 투입하여 고질적인 도심교통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여수 산단 중소기업체에서 출하 업무를 맡았던 정장균 씨는 경비나 환경미화원 같은 서민들의 아픔을 대변하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소외된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 증진이나 양성평등 사회 구현에 관심이 높습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환경 개선 부담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사선에 도전하는 주승용 현 의원은 관광도시로 발전하는 여수시에 그 어느 때보다 힘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경륜과 역량을 갖춘 중진 의원으로서 야권 정계 개편을 통해 여수 발전의 중심에 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생 정당이지만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또 호남 민심을 꼭 얻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 러시아 한국 공사를 지낸 박종수 후보는 전직 외교관의 풍부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 현안 사업에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자신했습니다. 여수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키고 여수의 수많은 섬을 가치 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것을 강조합니다. 여수를 의료관광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10만 명의 외국인을 유치하겠습니다. 자동차 영업사원 출신의 정의당 황필환 후보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버리고 지역민과 소통하는 젊은 정치인을 꿈꾸고 있습니다. 기득권 싸움만 벌이는 정치인이 아닌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일할 수 있는 깨끗한 정치인을 약속합니다. 불편하다거나 바뀌었으면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3일 이내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여수산단 대기업 직원과 여수시 의원을 역임한 김상일 후보는 청년 실업률을 줄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1% 기득권 세력이 독점하는 정치를 끝내고 여수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로 내는 6조 원의 10%를 지방세로 전환해서 복지 여수를 반드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공천을 놓고 중진 의원의 아성에 도전장을 낸 외교관 출신의 예비 후보. 여기에 전통 야당의 텃밭을 노리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새로운 정치 신인까지 대거 가세하면서 선거 열기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이번 4.13 총선 입후보자들과 각 정당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제들에 대한 선거 공약화를 촉구했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어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자신들에 대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선택권을 돌려주고 중앙집권형 헌법도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복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를 확대하고 현재 수백 개의 단위 사업별 국고 보조 사업도 유사한 사업끼리 유형별로 묶는 포괄 보조금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가 순천으로 이전해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순천만을 비롯해 동아시아 지역 내 습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한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첫 번째 국가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 내 국제습지센터입니다. 이곳 안에 순천만과 함께 동아시아 지역 습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한 새로운 거점이 마련됐습니다.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가 새롭게 둥지를 틀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겁니다.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는 중국과 일본,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 17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습지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생태 관광 자원화와 함께 국제적으로 알리는 거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 모델이 있으면 그러한 성공 모델들을 동아시아에 있는 여러 습지에서 운동하는 사람들과 또 행정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 좋은 방안을 찾아가는, 정보를 교류하는 그런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천시는 도내 하나뿐인 국제기구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가 지역의 국제적인 습지도시로서의 인지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5대 연안 습지인 순천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세계화를 앞당기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17개국의 그 보전 관리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앞으로 갯벌 복원에 있어서 체계적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였고, 이것이 보다 확대되면 람사르 사무국과 연계해서 전 세계적으로 순천만 습지 현재 이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계적인 브랜드화까지 확장돼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경남 창원에서 순천으로 이전해 개소한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는 순천만 일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새로운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가 스레이 순리양 운영위원회 의장과 크리스 로스트론 세계습지 방문자 센터 네트워크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개소식을 갖습니다. 순천시는 개소식과 함께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의 발전 방향과 역할 등을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는 또 개소식에 이어 세계습지 방문자 센터 네트워크와 MOU를 체결하고 동아시아 습지 보전을 위한 상호 교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여수 유흥주점 종업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미 업주 1명을 구속한 데 이어 또 다른 업주와 종업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해결의 결정적 단서가 될 CCTV를 찾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유흥업소 여종업원 사망 사건을 수사한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주 47살 신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신 씨는 사망한 여종업원은 물론 다른 직원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매매를 알선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성매매 사실이 적발되자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계속했고 먹다 남은 양주를 모아 이를 판매한 사실 등도 확인됐습니다. 업소 직원 23살 이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이 씨는 사건 발생 직후 차량 등을 이용해 이번 사건의 결정적 단서인 CCTV와 영업 장부를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CCTV의 행방을 찾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상습 폭행 상해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유력한 그 사망 원인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이를 증명할 만한 그런 증거 관계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여수경찰서 직원과 업주 신 씨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사건 직후 서로 통한 것은 맞지만 수사 정보를 제공하거나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검찰에서라도 추가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한편 업주 신 씨가 운영하던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한 남성은 모두 8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공무원은 여수시청 직원 5명, 경찰 2명 등 모두 13명. 경찰은 이들 남성과 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직원 등 모두 86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에서 현직 경찰관이 동료 여경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두 경찰관 사이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광주경찰청은 동료 여경을 폭행한 혐의로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35살 A 경장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A 경장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동료 여경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여경의 고소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A 경장을 체포했습니다. 또 A 경장이 성폭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고 해당 여경이 주장함에 따라 관련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허성인의 진술에 성폭행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하더라. 촬영한 동영상이 있는지 없는지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경장은 폭행 혐의의 경우 일부 시인했지만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경장과 동료 여경은 지난해 8월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가 쌍방 폭행으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둘은 각각 감봉 징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A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국내외 드라마나 미디어를 통해 과학 수사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수사 기법이 발전할수록 범죄 수법 역시 나날이 진화하고 있어 증거를 찾는 과학 수사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인이 자던 사이 흉기를 든 강도가 침입했던 무안의 한 아파트. 분말 기법으로 침입 흔적은 찾았지만 장갑을 낀 용의자의 지문은 남지 않았습니다. 이틀 만에 검거된 용의자는 같은 아파트 친구 집에 머물고 있던 37살 고모 씨. 발 디딤용으로 쓰인 휴지통의 주변에서 발견된 먼지가 쌓이지 않은 담배가 단서가 됐습니다. 외부에서 쓰레기통 놓인 흔적을 찾았는데 그 주변에 오래되지 않은 담배꽁초가 있어서 그것을 채취해가지고 유전자 감정 결과 절도 차량 안에서 발견된 용의자의 면장갑 한 짝이나 장갑을 끼고 부순 금은방의 유리 조각에서도 세포와 땀방울 등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전남의 과학수사요원들은 40여 명으로 지난 2014년 유병헌 사건 이후 지방청으로 통합해 광역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력범죄는 물론 단순 절도 사건도 출동해 지문과 족적, 유전자 감정을 하는 등 과학수사 업무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광역 과학수사를 시행하면서 2인 1조 출동을 원칙으로 하고 또 스터디하면서 꾸준히 과학 전문 기술을 마스터를 해가면서 과학수사 역량이 강화돼서 이렇게. 지난해 강도와 절도 등 120여 건의 강력범죄 피해자를 특정한 전남과학수사계는 수중 과학수사 등 지역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순천시가 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최근 잦은 국지성 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397억 원의 예산을 들여 환경부 지정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인 조곡동과 풍덕동, 덕연동 등 7.5km의 하수도 침수 예방 사업을 추진합니다. 환경부의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 정비 사업은 지난 2013년 대통령 공약사항 국정과제로 채택된 것으로 집중호우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국가정책 사업입니다. 국민안전처가 실시한 지난해 지자체 재난관리 평가 결과 광양시와 경상남도, 서울 은평구와 함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평가에서 재난 예해 경보 체계 구축과 지진 안전성 표시제 운영, 재난 유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전처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2005년부터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17개 시도에서 우수 기관으로 추천된 30개 시군구의 47개 기관이 평가 대상이었습니다. 여수시 화정면 개도마을에 마을버스가 운행됩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16년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사업 공모에 여수시가 낸 개도사랑 마을버스 운행 사업이 선정돼 차량 구입비와 운영비 등 2년간 5천만 원씩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번 공모에 참여하게 된 개도마을은 6개 마을 700여 명이 거주하는 섬으로
이번에 마을버스가 운행됨으로써 주민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 신북항 계류시설 축조공사가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달까지 입찰을 진행해 최근 STX건설을 신북항 계류시설 축조사업 시공사로 선정하고 어제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계류시설 축조공사는 해경부두와 관공선부두, 무량장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모두 1,3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유적 36곳에 대한 국가 또는 도 지정 문화재 지정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순천대 박물관팀에 의뢰한 이순신 문화자원 총조사 및 선양 활용 방안 최종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순천 외성 등 이순신 장군 관련 유적 15곳을 국가 지정 문화재로 또 다른 21곳은 도 지정 문화재로 각각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수 방답진성과 고흥 발포 만호진성도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도 이 맑은 하늘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안개가 약간 끼어있긴 하지만 시야 대체로 무난하게 트여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 꽃샘추위가 절정에 달했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5.4도, 대구 영하 1.4도까지 떨어져 많이 춥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이 5도, 대구 7도에 머물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서울을 비롯한 전국 많은 지역으로 이 건조주의보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니까요. 작은 불씨 관리에도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